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만인과 만명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음주운전,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고질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공직자들 안에서도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실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문제는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에서 총 52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적발된 교사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임 징계를 받은 교사는 1명에 그쳤고 정직이 5명, 감봉이 32명, 그리고 14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글쎄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고 더군다나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네, 전체의 88% 정도가 감봉이나 견책을 받은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뉴스 들으실 때 흔히 이제 견책이라는 징계가 자주 등장하죠. 이 말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 처분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합당한 징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교원뿐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음주운전 적발된 교사들 중 약 85%가 감봉 내지는 견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음주운전에 너무 좀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도 총 5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추이를 보면 2014년에 1명에서 2015년 3명, 2016년 12명, 그리고 작년에 14명 등 적발된 판사나 법원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징계 유형을 살펴보면 해임 1명, 정직이 6명인데 반해 감봉은 28명, 견책 15명 등 경징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예, 누구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했을 때 이 징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 특혜를 받는다는 것, 이건 분명히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다른 법원 공무원들과는 또 달리 이제 판사에 대해서는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역시 15기간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도 행정소청심사 등을 통해 경찰로 임용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만인이 만명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법이 본인들 기준으로의 관용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빨리 신청하세요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1년 이상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대전 이외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 중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중 한 분이 1년 이상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네. 예. 그리고 대전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중 한 분이 대전에 1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이나 성적도 상관없습니까? 네, 소득이나 성적 상관없이요. 모두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올해 발생해 준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일단은 이게 대출, 모든 학생들이 그 학자금 관련해서 대출 받은 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그 등록금을 포함한 생활비 관련 학자금 대출만 일단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출 신청한 시점과 상관없이 그 아까 말씀드린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올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 학자금 이자 대출 갚느라고 많이들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뭐 학생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예. 이게 그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 상환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부 상환 대출인데요. 이 일반 상환 대출은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그 현재 학생들이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미 낸 이자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갚아야 될 원금에서 낸 만큼의 이자를 좀 차감시켜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자를 이미 낸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네. 예. 그 금액만큼을 원금에서 이제 차감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취업부 상환 대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 아나운서께서 이제 취직한 이후에 이제 갚는데 힘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현재 돈을 갚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자를 대전시가 미리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갚을 때 그만큼의 이자를 덜 내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혹시나 그 연체 경력이 있으면 이런 대상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일단 일반 상환 대출자들 같은 경우 지금 내고 있는데 연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제 물어보니까요. 예. 이자 지원은 연체 경력이 있어도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 이제 본인 인증만 거치면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부모님들께서 대신 신청하시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은 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6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그 1인당 평균 13만 5천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대학생들 중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중퇴자나 졸업생,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나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지요.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전해드렸던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요. 예. 정정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대전 소재 대학생들 중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대전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현재 주소지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예. 이외의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하시는 그렇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유해 프리존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혹시 뮤비방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뭐 방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 네. 뮤비방은 뭡니까? 이제 뮤직비디오 방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뮤비방이라는 곳은 기존의 노래방 시설에 녹음 기능을 더해 음반이나 음악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영업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방 반주에 맞춰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하나의 음반이나 음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뮤비방이 왜요? 이 뮤비방이라는 게 본래의 건전한 목적 이외에 술을 팔면서 변태 영업행위라는 이른바 이제 변종 뮤비방이 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종 뮤비방을 포함한 많은 유해업소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서 성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이제 유해환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총 6,000회가 넘는 유해업소 점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세종역시 총 2,000회의 그 점검 중 적발된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국에서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하나도 없었던 곳은요, 대전과 세종 이렇게 두 곳이었다고 합니다. 유해업소에 대한 적발 건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적발할 게 없었기 때문에 적발을 안 했다.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인 거죠.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해업소가 없었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예. 그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반경 안에 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에 있는 학교들 인근에서 이런 유해업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의 단속 의지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같은 기간 서울시 교육청은 141건, 그리고 전북도 교육청은 102건의 그 유해업소를 적발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영업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유해성을 잘 따져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뮤비방은 애초에 노래방이 아니라 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허가를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원래 목적대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변종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대전에 신고된 뮤비방 25개 업소 중 10군데가 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물론 이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좀 비뚤어진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아이들에게 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우리 모두 좀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어제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처리에 대해 그 일부 의원과 교육감들 사이에서 뜨거운 좀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그리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이들이 모두 이제 전교조 출신이라 현재 법에 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을 허용해줬다면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이제 네. 이 세 명의 교육감 향해 강하게 좀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교조가 그 소속 교사들이 이념적 편향성을 그 교육 현장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법의 노조가 되었다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일종의 이념 대립으로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하지만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전교조에는 약 6만 명의 그 현직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이제 9명이 해직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9명의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은 이걸 이제 전교조가 수용하지 않아서 노동부 담당 과장이 법의 노조를 전결 처리한 뒤 팩스 한 장으로 이제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후 이제 전교조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고요. 현재 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현재 법의 노조인 상태인 가운데 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들을 인정하는 건 잘못됐다. 전희경 의원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현재 이제 전교조가 법의 노조긴 하지만 교사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휴직을 승인해줬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통해 승인한 경우와 사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은 지금 전임을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직이 아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예.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고 또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은 곳이 바로 대전시 교육청입니다. 이날 국감에서 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노조 전임을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교육감의 이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이 이를 뭐 전교조 전임을 허용하나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그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군요. 예, 정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그 법원 판단이 아닌 노동부의 행정 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직권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게 전교조 측의 주장인데요. 그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국제노동기구 그 ILO의 4가지 핵심 협약 비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직자의 노조 활동 보장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그 8개 핵심 협약 중 4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회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ILO의 187개 회원국 중 이 4가지 핵심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팔라우, 퉁가 등 단 6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 WEF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 10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밝혔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보면은 그 ICT 보급이나 거시경제 안전성은 세계 1위를 차지한 반면 이 노동 관련 부분은 51위, 특히 근로자의 권리 항목에서는 93위,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그 130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 좀 보다 많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내세나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여우와 두루미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뭐 이솝우화에 예, 나오는 그렇습니다. 여우와 두루미입니까? 네네. 예. 그 체험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전국에 총 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도 지난 2016년 그 대전 인권체험관이 옛 충남도청사 별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체험관이 얼마 전 이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쫓겨나요? 네네. 강제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어감이 좀 센 편이긴 하지만요. 예. 이전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닌 타이에서 옮기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죠. 네, 원래 그 대전 인권체험관은 그 대전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그 옛 충남도청사 별관에 약 3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약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시 공간 및 그 체험 시설을 조성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약 8,6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인권 관련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는 등 이곳은 지역민들의 인권 교육을 위해 톡톡히 역할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준 대전시가 그 최근 이곳에다가 그 청년들을 위한 소셜 벤처 플랫폼 거점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이제 장소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들어왔더니 이제는 다른 또 기관이 입주해야 되니까 나가라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시가 그 장소를 비워달라고 하면서 그 동시에 인권센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대전시가 제안한 장소는 기존 공간의 그 3분의 1 수준이어서 그 연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에는 좀 턱없이 비좁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제안받은 다른 공간은 어디입니까? 네, 그 인권센터와 함께 쓰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본래 이제 이곳은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라 그 일정 정도 그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교육도 해야 되고요. 뭐 전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휠체어를 타보는 그런 장애 체험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의 장소는 규모에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인권체험관이 운영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체험 교육이 이제 대폭 축소되면서 그 매달 370여 명 정도가 찾았던 이용객들이 그 40%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에 국가인권위는 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제3의 장소를 좀 물색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설사 이제 장소를 찾는다 할지라도 이전 비용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비용 등 그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예. 뭐 인권은 중요한 가치이고요. 또 인권 교육은 반드시 또 필요한 그런 우리 시대의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 입주하고 나가는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 좀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 나가라고 해서 이제 멀쩡한 또 시설을 철거하고 또 이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좀 국민들의 그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는 대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이게 이제 우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제공한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셜 벤처 플랫폼도 좋지만 꼭 이곳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전시에게 좀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래 싸움에 터진 새우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세종의 한 보육시설에서 자신들이 보호하던 세 자매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자녀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진실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이제 5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러는 사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 세 자녀의 자매의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른들의 진실 공방에 아이들의 인권이 지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이 보육시설에선 아버지와 면회를 나갔던 5살 여자 어린이 몸에서 성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지인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아버지 지인에 대해서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이 보육시설 측은 이 여자아이의 10대 언니 2명에게도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측은 경찰에 이제 추가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 이 수사가 5개월이 지나도록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10대 언니 2명이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직접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매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시설 측에서 아이들을 사주에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고 또 이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아이들을 만나지조차도 못한다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경찰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용해 수사를 받았지만은 어떠한 혐의도 나온 게 없다라면서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는 사이 이 아이들의 신원이 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그러면 인권 침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측은 세 자매는 심리 안정을 위해 외부 기관의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아동의 인권 보호와 아동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적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반면 아이들 아버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 보육시설을 상대로 무고로 맞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에 경찰은 올해 말까지 해당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에 대해서도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이제 대검은 이 사건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이첩했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들 아버지가 진짜로 그랬다면은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또 아버지가 누명을 쓴 것이라면은 이처럼 또 억울한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지 간에 이 세 아이들이 이미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사건이 검찰에까지 이제 접수되었다고 하니까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빨리 사건이 매듭지어지고 상처가 좀 잘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 PD.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선 좀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드려야 될 게 좀 의미를 좀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한 소절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노래요? 예. 떠나요 모두 다로 정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전혀 네.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제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 그 노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대전시 의회가 어제부터 그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가서 정기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 연찬회에 그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고위 간부들 그리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그 대전시 교육청 고위 간부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의원 22명 중 21명이 갔다고 하는데 대전시와 교육청에서 따라간 인원은 2배 가까운 그 39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의회 연찬회에 집행부 그러니까 대전시장과 교육감도 가고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도 가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쉽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 국회의원들이 연찬회를 갔는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따라간 것이라고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회와 피감기관이 함께 제주도에 간 것.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썩 이렇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대전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의회는 건물도 좀 붙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은 평소 좀 가까우니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비싼 시민 혈세를 들여서 그 대전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단체로 제주도에 간 것을 곱게 보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연찬회 대전시의회에서는 의원 21명과 그 사무처 간부, 직원 22명의 경비로 그 항공료 숙박비 713만 원, 식비 407만 원, 강사비 316만 원 등 모두 1,436만 원의 그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그 허 시장과 설교육감을 포함해서 39명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들의 여행 경비도 각 기관에서 별도로 집행된다고 하니까 그 이들의 제주도 여행에서 이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이보다는 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지요? 네, 11월에 있습니다. 예.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는데, 글쎄요, 이 시기에 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제주도를 갔다.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과연 연찬회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시민 혈세를 들여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정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11월 정례화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과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될 자리에 시장과 교육감 등 이 피감기관의 수장들이 감사위원들에게 이제 만찬을 열어주는 것이 온당한가라면서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원안 가결 이러면서 건배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대전시의회가 스스로 좀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연찬회 장소와 내용 또한 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관광지 방문과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가수를 제주도까지 불러서 이제 클래식 강의 듣고 자치분권과 지방의 역할, 호감 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성평등 인식 향상과 젠더 폭력 예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굳이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좀 높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굳이 제주도까지 이렇게 연찬을 해야 되는지 공간이 성격을 또 규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양시설인데 휴양시설에서 굳이 연찬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종의 관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항상 재정 부족 이런 얘기들을 대전시나 교육청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좀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허탈감이 좀 상당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도로 올라가서 나랏돈을이라고 이제 마음껏 쓰는 모양새를 좀 곱게 볼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전시 의회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는 1년에 한 차례인데 예년에 비해 올해 특별히 많은 참석 인원이 많아진 건 아니다라면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동행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업무를 좀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유익한 자리인지 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시 의회나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이 좀 시민의 눈높이에 생각하고 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찬회 1년에 한 차례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입니까? 뭐 일종의 관행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아직 예.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5%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어떤 수치입니까? 그 대전시 의회나 대전시 그리고 교육청이 연찬회 그리고 유익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이렇게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난 가운데 아주 반갑지 않은 수치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이 세종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10년간 총 9,35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체 지원금액 37조 5천억 원 중 고작 2.5%에 불과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대전이 상당히 이 정책지원금을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 이게 뭐 중소기업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재정 상황이 다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예. 대전이 뭐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 스타트업 육성 이런 거 많이 그동안 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은 일단은 모두 3%대 이상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보다 중소기업이 무려 3만 개 정도가 적은 울산광역시도 대전보다 3천억 원 이상의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중소기업이 적어서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라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이나 행정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꼭 정치권에서 뭐 지역 홀대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지역 홀대 차원으로 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홀대를 받게 된 원인을 과연 누가 제공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이건 물론 이제 이걸 대전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전시가 평소 이 부처들하고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분명 타시도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요. 대전시나 대전 지역 정치인들은 그 말은 그럴싸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성과를 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중소기업 벤처부나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로 연찬회를 갔으면 유익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제주도 많이 나오네요.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그 대전시와 대전 지역 정치권이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안 돼서는 금요일 순서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 잠시 후에는 두 분 토론이 이어집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함께 하겠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대전 라디오 5시 NDSNam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간보기와 공론화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 5시엔 대선하면서도 어제 방탄 기자들이 나와서 대전 시티즌의 기업 구단 전환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고 또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 경험이 있는 한 대기업과 막판 협상 중이라면서 빠르면 이달 말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었죠. 예. 여기에 많은 언론들이 도대체 그 기업이 어디냐라는 점과 이게 기업 투자냐 아니면 시민구단의 매각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방탄기자단을 통해서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신세계가 유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대전일보 이호창 기자가 구단의 운영권과 시설 운영권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매각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도일보 이명인 기자는 선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면서 신세계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중도일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신세계 역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일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즉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지점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매각이든 기업 투자든지 간에 그 과정의 공론화와 투명성입니다. 그 어제 임효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과거 한국서부발전과 그 LNG 발전소 MOU 체결 과정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했다 좀 낭패를 본 경험이 있기에 그 이번에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그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보 공개 없이 그냥 이야기를 찔끔찔끔 흘리는 게 과연 좀 옳은 공론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된 공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대전 시티즌이 막대한 시민 열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늘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매각할지 기업 투자를 받을지 아니면 해산시킬지 등등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먼저 좀 공론을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과정을 좀 보면은 일단은 답을 정해놓고 막판에 정보 찔끔찔끔 흘리고 이런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프로스포츠 구단이라고 하면은 선수단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중 이제 당장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은 물론이거니와 그 유망주를 키울 수 있는 그 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일 텐데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그 정말 원해서 대전시티즌을 인수하거나 뭐 투자, 운영하겠다는 기업이 아니라 그 대전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좀 마지못해 뛰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 기업들 입장에서 그 대전시티즌이 정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구단이라면은 인수를 하려고 서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야구 구단의 예를 들면 과거 제19단 창단을 할 때 복수의 기업과 이제 자치단체들이 뛰어들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바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대전 시티즌 기업 전환 과정에서 그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자신들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기업 스스로의 그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협상인가라는 합리적인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 투자하는 기업이 이렇게 적극성이 떨어지면 그냥 형식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염려 우려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대기업이 인수하거나 혹은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게 꼭 자동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거 계룡건설과 동아건설 등의 그 중견 기업들이 참여해서 창단된 이 대전 시티즌 그 이후 이제 기업들이 떠난 뒤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주주에 참여해서 살려놨고 이후 이제 시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말 그대로 진정한 시민구단의 운명이 이게 이제 당장 부담되니까 일단 떠넘겨보자라는 식의 일종의 폭탄 돌리기보다는 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문가나 시민들과 함께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종된 정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정무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정무요? 네. 예. 정치적 업무를 얘기하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유명했던 과거 허정무 축구 선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너무 아재 개그인데. 네, 대전에서 그 얼마 전 국정원 출신의 그 김재혁 정무부 시장이 취임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이제 정무직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무직 공직자는 보통 이제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들의 정치적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말 그대로 좀 특수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공신을 챙기는 일종의 낙하산 아니냐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임한 박영순 전 대전 정무부 시장도 1년 남짓 일하다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사직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9월 그 대전에선 2명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또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허태정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3급 상당의 김종남 민생정책자문관은 다가오는 총선 출마를 위해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원 보좌관 출신인 그 5급 상당의 송덕현 정무특별보좌관은 만약 박용갑 중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생길 보궐선거에 출마하기에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무직 공직 수행 기간도 역시 그 박영순 전 정무부 시장과 마찬가지로 1년 남짓이었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서 대전시의 정무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지금 사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대전엔 정말 많은 갈등 현안들이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무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대전시에는 그 2급 상당의 경제과학협력실장과 민생정책자문관 그리고 이제 정무특별보좌관 등 이 세 자리가 몇 달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후임 생각도 없이 전임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자리를 뜬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대전시가 향후 새로운 정무 라인을 구성할 때는 그 자신들의 측근을 챙기기보다는 정말 대전 시민을 위해 대전의 갈등 현안들을 좀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정무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을 좀 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